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유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력서에 이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력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일단은 읽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읽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일단 읽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집어넣다 하더라도 면접을 볼 기회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면접에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갖다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좀 더 그 매력적으로 만들고 채용권자가 나를 궁금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게 되면은 면접을 갖다 보러 오라고 할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만들었을 때 그런 효과들을 갖다 불러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소장님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던 그 자기소개서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 성장 과정 또는 성장 배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 내용들도 비슷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떠냐? 내용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쵸? 뭐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이 시작들을 해요. 글쎄요, 전부 이렇게 뭐 유복한 가정에서 정말 하는 게 부모님들의 그 좋은 선한 영향만을 갖다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와 같이 시작들을 하고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사무소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나이를 보자는 거죠. 관리사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일단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20대나 30대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리사무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40대나 또는 50대 중년층이 많고요. 또 심지어는 요즘은 한 60대가 돼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관리사무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령대가 40대나 50대 또는 60대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누구의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내가 그 어릴 때 자라왔던 거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또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장점과 단점. 물론 여기서 자신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잘합니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장점을 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단점을 쓰는 것들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뭐 이거 구색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인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와 같이 주사가 뭐 나의 단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단점에다가 자기 주사가 있다는 걸 쓰고 나서 뭐 주사가 있는 걸로 끝내는 분은 없겠죠. 이거를 갖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그 좋은 말로 좋은 의미로 또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얘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예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40대, 50대, 60대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고쳐야죠. 그걸 고쳤어야지 그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딱 해놓고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뭐 솔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기보다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다 읽어보면 이분이 정말 훌륭한 소장님일 수 있어요. 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도 잘 만났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도 잘했고, 예? 뭐 정말 아닌 게 훌륭한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잘했다는 건 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과연 누가 다 읽어보겠냐는 거죠. 예? 이거를 갖다 그렇게 꼼꼼하게 다 읽어볼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이건 어때요? 아니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쓸 게 없었을까요? 이건 너무 그 단촐하기를 떠나가지고 빈곤한 거죠. 그 또 성의가 없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죠? 맵신하게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읽어보는 분이 예를 들 것 같으면 60대나 70대 또는 노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글씨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너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집어넣어놨잖아요. 읽어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 장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 장으로 이와 같이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더 보는 사람이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요, 만약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든 것과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 지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느 쪽이 호감이 갈까요? 자,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용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외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을 갖다 딱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보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준 것, 이쪽에 호감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업무들이 과연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적당하냐, 이걸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나는 군대 생활만 한 30년 이상을 해왔는데 과연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크게 관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과연 내가 관리사무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콜센터에만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과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군인 생활을 군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라고 하면요, 일단 뭔가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혀 있는 조직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은 아주 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어떤 역정이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부각을 시키고 피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조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몸담다 보니까 체계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아주 능하고, 그 다음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 통제를 해서 아파트 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콜센터에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서비스 정신도 좋고 대인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장점들을 갖다 부각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장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의 한 가지가 바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무척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서 대민관계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또는 입주자 대표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갖다 화합을 잘 도모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해야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면서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그쯤 되면은 차라리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관리사무장으로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밑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격리라든지 또는 기사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에도 좀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갖다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그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왔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이 관리사무소와 다 연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연관되는지는 본인들이 스스로가 더 잘 아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을 갖다 맺고 접목을 시키는 것은 그건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바로 관리사무장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뭐 기사든지 또는 격리라든지 서무라든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자격증을 갖다가 과연 관리사무소와 업무와 그렇게 꽉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자격증을 갖다 이력서에 써야 되느냐?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예로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 쓰는 것은 손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걸 물어보는 분도 좀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분도 이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물론 초기 때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택관리사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초기 때라고 하면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고 법으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관리사무장을 채용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렵사리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을 모셔다 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파트 일을 좀 알만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다고 하면 아파트가 봐서 낭패가 되겠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이 주택관리사 제도가 만들어진 데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은 안 그래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관리소장 하기 싫으면 다른 자격증 가지고 할 게 있으면 그거 하러 나가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렵사리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의 지식을 갖다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자문을 하거나 그렇죠? 유용하게 쓰겠다. 이렇게 접목해가는 것이 합당하지. 갖고 있는 자격증을 왜 안 씁니까? 물론 내가 자격증이 한 3, 40개 돼가지고 이력서 칸이 모자라. 그죠? 쓸 칸이 없어갖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뭐 선배로서 쓸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죠? 어렵게 땄던 자격증들을 왜 안 씁니까? 그걸 써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건 본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관리사무장으로 입사해서 2달 만에 퇴사했다. 이력서에 써야 되느냐. 아마 이거를 보면서 지금 반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반 정도의 그 소장님들은 쓰지 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저는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리사무장으로 입사하기도 어려운데 입사해도 2살 만에 그만두고 나오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드물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경험을 왜 안 씁니까? 이렇게 정말 아니게 남들을 해보기 어려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내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피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갖다 무조건 쓰지 않고 감추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호감을 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나쁘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관리사무소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그만큼 힘겨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먼저 우선 여러분들의 나이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갖다 쓸 때 나이에 어울리게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드시 뭐 내가 성장 배경을 써야 되냐? 사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갖다 부각을 해서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온갖 미사여구를 해서 정말 지나치게 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뭐 프로젝트에서 본인은 굉장히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갖다 보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엄청나게 뭐 많은 말을 써놨지만 그렇게 많은 말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표창 받았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납득시킬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라고 하면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알기 쉽게 쓰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일을 해왔든지 그 일을 갖다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접목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접목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다 느끼고 나한테 면접을 보러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무조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용 못지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외관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읽기 쉽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가독성을 고려해서 단락을 지어준다거나 너무 길지 않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노력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뭐 취직하기 어렵다,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다,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와 같이 어떤 소장님 이렇게 이력서를 갖다 보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낸 사람과, 그렇죠? 이와 같이 만들어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호감을 느낄 것이며 누구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겠냐는 거죠. 좀 생각을 해가면서 작성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요.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 이와 같이 호치키스를 찍어서 가는 것과 이런 파일철에다가 똑같은 문서를 하더라도 파일철에 깔끔하게 넣어서 가는 것, 어느 쪽에 호감을 줄지 조금씩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구직 활동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세일입니다. 나를 파는 겁니다. 채용권자에게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갖다 판매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비닐봉지에 넣어서 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깔끔한 포장지에 넣어서 팔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갖다 빨리 느꼈을 때 나는 관리사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한 발 가까워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듣느라고 애쓰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